안녕하세요. 오늘은 지난주에 저면간수로 물을 준 사종, 다육이 사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잎꽂이와 그리고 적심으로 분갈이를 한 그런 다육이들이고요. 지금 영상 속에 보이는 품종은 대비철하고 옆에 있는 품종은 몬스톤,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품종은 수연 철화에서 떨어진 수연입니다. 그리고 옆에 있는 품종은 방울복랑금이라는 품종이고요. 이 방울복랑금을 잘 보면 아시겠지만 윗부분에 생장점이 없어진 상태로 옆으로 자구가 나와서 키운 모습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. 이 총 4가지 품종들 같은 경우는 아마 국민다육이로 유명했던 그런 품종들이고, 지난주까지 뿌리가 잘 내리지 못했는지 물을 위에서 주는데도 잎이 통통해지지 않아 가지고 저면간수로 3시간 정도 담가 놓은 상태에서 일주일 만에 돌아왔더니 이렇게 통통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꽃대까지 보여주는 걸로 봐서는 이제 건강하게 뿌리가 수분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. 이 수연 같은 경우도 잎이 물을 끌어올리지 못해 가지고 잎이 다 주름져 가지고 고사되기 직전에 있었던 그런 품종인데, 저면간수로 3시간 정도 담가 주었더니 지금 안쪽으로 보시면 잎이 다 펴진 상태로 단단하게 잎을 만졌을 때 단단한 느낌이 들 정도로 건강을 회복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수연 같은 경우는 철화에서 떨어진 부분을 버릴까 하다가 1차 밭에다 옮겨 심고 난 후에 5cm 이상의 크기가 되었을 때 이렇게 작은 화분에 자리를 잡아준 상태고요. 이 수연 같은 경우는 단풍이 들면 참 예쁜 품종이지만 여름을 좀 힘들게 납니다. 여름을 잘 넘긴다 그러면 가을이부터는 건강하게 예쁘게 키울 수 있는, 특히 12월부터 3월까지가 가장 예쁜 얼굴을 보여주는데, 6월 이후부터 8월 사이, 요 사이 같은 경우는 햇살이 강하지 않는 곳에 자리를 잡아주는 게 이 수연을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. 그리고 이 중간중간 하엽이 있는데, 이 친구는 깍지벌레가 좀 자주 찾아오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하엽은 다 정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영상을 찍고 나서 하엽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. 두 번째 품종은 방울복랑금이라는 품종입니다. 이 방울복랑금도 지금 성장하는 그런 시기이긴 하지만 지금 윗부분을 보시면 아직 수분이 마르지 않은 그런 흔적들이 보이죠. 뿌리가 완벽하게 자리를 잡으면 한 일주일 정도 되면 이렇게 작은 화분들 같은 경우는 다 마릅니다. 그러나 이 친구는 아직까지 이쪽 부분에 수분이 마르지 않은 흔적들이 보이는 걸 봐서는 뿌리가 완벽하게 내리지 않은, 지금 이 친구는 분갈이 하다가 줄기가 잘라진 부분을 적심을 해서 심어준 그런 모습이고요. 윗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생장점을 제거를 했고, 제거한 그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이 새잎이 나오는데,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이 올금 부분이 나온다는 겁니다. 이 올금 부분이 나오면 아마 이 부분은 문제가 돼 가지고 올 여름을 넘기지 못할 확률이 거의 90%에 가깝고, 나머지 부분은 잘 이겨낼 겁니다. 지금 이렇게 작은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강한 햇살에 놓게 되면 힘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반그늘에 놓고 키우는 게 좋다.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은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거의 그늘에 놓고 키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. 세 번째 품종은 대비철화입니다. 이 대비철화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다 무너진 상태고요. 이 커다란 줄기 부분이 문제 생겨가지고 따로 건강한 줄기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작은 화분에 심어준 모습이고요. 이 안쪽을 보면 철화의 흔적들이 남아있죠. 철화의 흔적들이 남아있지만 이 거의 다 떨어진 상태고, 주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있는 잎들은 하엽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 대비철화 또한 잘 자라는 품종이긴 하지만 가습에 약한 그런 성질도 보입니다. 그래서 물을 줄 때 한 번에 듬뿍 주는 게 좋고요. 이 친구도 지난주에 3-4시간 정도 저면관수를 하고 나서 잎 안쪽부터 또 건강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대비철화 같은 경우는 묵으면 묵을수록 보랏빛 그 색감이 아주 진해지면서 꽃처럼 예뻐지는 그런 품종이고, 잘 크는 품종입니다. 집에서 키우기가 좋은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몬스톤이라는 품종이고요. 이 친구 같은 경우도
보시면 이 줄기를 잘라서 상처를 치료하고 난 후에 새로 식재를 한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보통은 이 줄기가 말라가지고 고사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버리는 분들이 있는데, 버리지 마시고 아픈 줄기만 잘라가지고 이렇게 따로 모든 군생으로 이렇게 심어주면 한 몸처럼 이렇게 예쁘게 자랍니다. 이 문스톤 같은 경우는 계절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그런 다육이긴 하지만, 이 한번 뿌리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 순간 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품종이고요. 이 전체적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렌지빛 얼굴을 보여주는 참 예쁜 품종입니다. 그리고 잎이 통통하고 잎 표면에 이 뽀얀 백분이 묻어나는 게 참 고급진 느낌을 드는데, 요즘은 문스톤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. 이렇게 작은 문스톤은 보이는데 큰 문스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어서 농장에서 잘 키우지 않다 보니까 큰 대품을 만나볼 수 없기 때문에 잎꽂이가 잘 되는 품종이기 때문에, 주위에 만약에 이 품종을 키우고 있다 그러면 잎이라도 얻어 가지고 잎꽂이를 시도한다 그러면 아마 한 1년 정도만 키우면 한 이 정도 크기가 되고요. 성장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닙니다. 성장을 빠르게 하려면 이 강한 햇살에서 키우면 안 되고, 약간 햇살이 부족한 곳에서 키워야지만 잎도 커지고 줄기도 길게 올라오기 때문에 순간 빠르게 중품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잎이 물을 흡수하지 못했을 때 이 저면관수로 물을 준 다육이들 4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이 집에서 키우는 다육이가 물을 끌어올리지 못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로 물을 주기보다는 저면관수로 하루 정도 담가주게 되면 살아있는 뿌리가 물을 흡수하면서 전체적으로 물이 부족한 곳까지 물을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, 잎이 자꾸 말라가는 그런 다육이들은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저면관수를 통해서 물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오늘 보여드렸던 4종 같은 경우는 가격도 착하고 키우면 키울수록 예쁜 품종이지만,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절대 강한 햇살에 놓고 키우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